부자의 목숨값은 2건, 빈자의 목숨값은 1건이라는 블로그 제목 글을 보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내용인즉 중증외상센터 시설 부족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통해 응급실을 이용하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은 것은 대다수의 병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고가의 암치료센터 등 돈이 되는 쪽으로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 정작 응급치료가 필요한 시설에는 인력도 자금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증 환자를 실은 응급 차량들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인력시장에서 분야별 기술적 차이로 인해 하루 일당의 값이 결정되겠지만 사람의 목숨값을 매겨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신장 한쪽을 매매시장에 내놓는 경우는 매스컴을 통해 가끔 접해보지만 자신의 목숨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프랑스 용병들이 고임금을 받는다지만 목숨이 위험한 직업이지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기에 딱히 목숨값이라 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오늘 이웃으로 설정해둔 이의 블로그를 우연히 들렀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장문의 글을 아침 내내 읽으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내 처지가 노숙자의 상황이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어쩌면 이들의 처지가 남의 일이 아니어서 시간을 들여 읽어보는데 가능하면 어두운 내용들은 애써 피하려 하고 가난에다 노년의 건강까지 잃은 이들에게 마지막 종착역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굴곡 많았던 이성의 생을 마감하는 글들을 가슴 아리하면서 읽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것조차도 어렵다니 그냥 음지에서 한많은 사연을 혼자 가슴에 품고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비슷한 연령대에서 저학력자들의 각종 질병에서의 사망률이 고학력자들의 사망률보다 10배나 높은 것은 경제력의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에 관한 관심이 고학력자가 높아서 자기 관리를 잘 해온 덕분이 아닌가 한다. 혼자만의 추측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내 집이 SUV 차량이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특성상 2, 3일에 한 번씩 짧은 거리라도 이동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의 운전 경험으로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으니 안전한 운전은 필수고 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하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해서 최소한의 공간만 갖춘 아주 산방을 구하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바닷가 맨발 걷기가 가능한 남해 바닷가의 낡은 민박이나 촌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30여만 원의 생활비로는 월세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주민등록을 옮기고 공공근로를 하면 우선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사고의 위험도 확 낮출 수 있는데 그렇게 우선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개척할 기회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고시원도 생각해 보았지만
우선 가장 싼 고시원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내 형평상 지불할 능력이 안 되고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한 번도 고시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비록 열악한 고시원 환경이라 할지라도 길거리 노숙자보다는 나을 것이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럼 건강에 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냐는 반문이 있을 것인데,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도시 고시원보다는 시골 바닷가의 싼방이 내게는 비용과 건강 두 가지 면에서 더 낫다는 뜻이다. 차에서 숙식을 하는 장점은 성향이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어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예전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예전에 해외여행도 패키지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50대 후반에 첫 해외여행도 배낭여행이었을 만큼 낯선 곳을 가는 것을 늘 즐거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한 곳에 머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은 다음 이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춘장대 해변 4일차에서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우산에 의지하며 해변에서 4시간의 맨발 걷기 외에는 좁은 차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다. 5월에 들어선 날씨지만 비가 온 날은 차 안은 추웠다. 예전 같으면 시동을 걸어 히터를 작동시켰을 테지만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라 그냥 패딩을 입고 견디고 있다. 기름값 때문에 자주 오던 춘장대에서 나흘째 머무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럴 땐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캠핑카가 부러워진다. 어느 40대 부부의 1년 6개월의 캠핑카 생활에서 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다. 캠핑카 얘기가 나와서인데 그 큰 캠핑카도 대부분 나이 든 남자 혼자이다. 독거 노인일 수도 있고 아내가 있어도 동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원래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이 갑자기 그리워져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어서이지만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싶은데 옛날과 달리 요즘은 서로를 배려해서인지 낯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다들 꺼려해서 말을 건네기가 쉽지가 않다.